예, 그러면 시장 포인트들 잡아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원고나 또 저희 이제 CG에 마련된 그 질문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벌써 저희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 CPI로 한번 충격을 받고 시장 무너지고 그거 해석하고 시장 회복했는데 이제 또 5월 CPI가 나온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망치가 4.7이면 자, 이제 팀장님이 분석하셨을 때 이거를 시장이 소화를 하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또 그러면 연준 FOMC 회의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까지 또 확인하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증시 얘기서부터 먼저 하면 먼저 국내 증시 얘기서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우리 5월 달에 사실 CPI 나오고 연준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막 이제 잘 이겨내는 걸 보면서 이거 받아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은 뭐 달러 튀고 뭐 국채 수익률 뭐 계속 튀면서 이 뭐 시장이 좀 깨질 텐데 미증시가 저렇게 견조하게 이제 지켜내는 거 보면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잘 이용해서 받아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결론이었잖아요. 뒤집어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제가 종가상 최고치예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 의견 따라서 5월 달에 좀 받아냈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먼저 첫 페이지 요거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제가 이 페이지를요, 몇 달 전에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차트를 볼 때 뭐 CPI가 5%에 근접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 4월 달에 4.2 받고 4.2 봤을 때 시장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뭐 4.7, 뭐 4.9,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5%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뭐 확인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선반영합니다. 항상 선반영해요. 내가 이제 뭐 어떤 정보를 들어서 뭐 정보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빠지죠. 희한하게 빠져요. 야, 너만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만 아는 게 아니니까. 너 빼고 다 알고 있어. 맞아요. 그리고 야, 이거 큰일 났대. 뭐 그러고 나서 팔면 꼭 희한하게 올라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다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CPI 데이터를 보면 이번 5월 데이터가 뭐 4.7이 나올지 뭐 4.9가 나올지 뭐 화들짝 놀라는 수치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높은 레벨이 나올 거는 같아요. 높은 레벨이 나오겠지만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거의 연중 최고를 찍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연중 최고를 찍고 나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 YOY 값으로 읽는다는 점에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이 제일 높다는 얘기는 작년 이맘때가 제일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읽으시면은 여기서 뭐 큰 부담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6월 CPI 볼 때까지 시장이 겪는지를 계속 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5월이 피크아웃인데 이게 혹시 6월 피크아웃이면 한 번 더 진폭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뭐 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는 좀 나오겠죠. 미증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한번 보면 왜 그런지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에 먼저 뭐 앞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앞에 차트 요약하면 뭐예요? 상품가가 올라서 상품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솟구치다 보니까 물가가 올랐어요. 라고 해석하는 거고 서비스업 물가 중에서는 뭐예요? 대부분 주거비용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물가가 왜 높은지 도대체 왜 높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뭐 에너지 가격 빠지고 뭐 커머디티 가격 안정세 취하기 시작하면 CPI 데이터 빠진다. 주거 부담이 YOY 값으로 더 증가하지 않으면 CPI 데이터 빠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극복할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는 정말 문제가 되죠. 하지만 요거 고쳐와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편하네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읽으시면 이번 CPI 데이터 시장에서 많이 쳐다보겠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뭐 충격으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5월 달에 한번 반영해 봤기 때문에 이거 물가 반영해 보니까 별거 아니야. 잘 버텨내더라고. 이렇게 읽는 시각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중심 지표가 우리가 늘 체크를 하는 달러가 올라갔어. 뭐 이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어떻게 됐어? 뭐 요거 보는 거거든요. 이건 뭐 제가 어제 캡처를 떴으니까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89.98 뭐 90이 안 돼요. 달러가가 일단 90이 안 돼요. 이제 뭐 레벨 다운까지는 아니어도 방향은 일단 안정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한번 보시면은 뭐 1.7 육박하던 게 우리 5월 CPI 데이터 보고 얼마나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레벨 한번 보시면 지금 들어오기 전이니까 1.569, 1.57 뭐 요 정도 나오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정세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니. 크게 흔들리면 일단 이 두 개가 난리가 나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중심 지표가 큰 폭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5월 CPI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작게 예측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견눈질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거, 뭐 덜 오른 거, 뭐 더 만만한 거, 뭐 이런 걸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증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분명히 수급이 변화되고 있어요라는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5월 달 거를 한번 딱 되돌아보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주 지수가 있고 중형주 지수가 있고 소형주 지수가 있어요. 5월 달에 뭐가 제일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5월 달에 뜨거웠던 주식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중형주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중형주 지수가 무려 5%로 올랐습니다. 5월 한 달 기간 동안.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올랐을까요? 뭐 질문이 너무 답이 빤히 보이니까 소형주가 올랐겠죠. 2.7%인가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러면 대형주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1.3% 올랐어요. 그러면 5월 달에 대형주가 딱 눌려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만한 시장, 뭐 부담 없는 시장, 거기에 대안 효과를 코스피가 녹이기 시작하면 우리 이 차트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폐업값만 가도 3,400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대형주들이 계속 죽어 있겠느냐? 안 그럴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수급이 돌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약간 종목들의 사이즈업이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종목을 골라보자.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도 프로그램 통해서 어떤 대형주 쪽으로의 이동을 한 2주 전서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야 너무 시장이랑 동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뿐더러 지금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CPI 지표를 봤을 때나 지금 달러의 약세를 봤을 때나 역시 뭐 시장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러 약세면 우리가 이제 루틴적으로 외국인 수급 양호해질 테고 수출 지표 계속 좋아지면 역시 뭐 우리나라 수출주 대형주들 좋아질 테고 실제로 이제 대형주의 차례가 된다고 하니까 대형주 위주로 해서 그러면 어느 쪽을 좀 봐야 될지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그 브리핑하면서 증권사에서 관심 갖자고 하는 업종들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바이오 빼고 다 관심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장님께서 여기서 좀 더 추려 주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자동차 얘기는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맞아요. 지난주에도 찝었던 것 같아요. 5월 달에 뭐 기관이 제일 많이 뭘 샀게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이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자동차 주식들인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한번 대형주 포트를 한번 짜보자고요. 그냥, 정말요? 제가 매매한다 생각하고 그냥 저랑 방송하시면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 짜주시는 거. 최근에 뭐 그냥 뭐 종목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대형주의 장이 온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포트로 한번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죠. 여기 보시면 일단 수급부터 보죠. 주식은요 딱 3박자만 맞아 떨어지면
대충 이제 크게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식의 상박장은 뭘까요? 일단 주식은 뭘로 움직여요? 실적.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이게 수급. 사고 팔았나 뭐 이거 네. 맨날 장 끝나면은 외국인이 샀나 팔았나 이거 맨날 보니까 네. 수급, 실적, 수급, 마지막은 뭘까요? 우리 종목 찾을 때 많은 분들이 뭐 돌려봐요? 차트 이쁜 거 찾잖아요. 아, 가격. 자, 네, 그래서 실적, 수급, 차트 이 삼박자가 네. 맞아 떨어지면 주식은 일단 크게 고생하진 않습니다. 예. 그럼 수급서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이때만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하루에 2조를 팔더라고요. 선물에서는 1조를 팔고요. 그럼 시장에서 대충 이제 시그널이 뭘로 나와요? 야, 이거 몸사려라, 몸사려.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연속성을 띄어요. 다음날 2조 7천억을 팔고 선물에서는 1조 2천억을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바짝 얼죠. 예. 그때 레벨 한번 보시면 뭐 3,100 초반 정도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변동성도 나오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하루 튀었다 다시 빠지고 다음날 또 반등 나오고 뭐 막 이런 식의 홀짝 게임이 나와요. 이런 홀짝 게임에서는 사실 큰 재미 보기 어렵죠. 그렇죠, 네. 주식 되게 어려울 때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지금 꽉 채워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 못 하죠, 사실. 정말 쉬워지는 장은 이런 장이에요. 내가 방송 오래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 많이 했는데 현물하고 선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방향을 돌린다라고 할 때는 일단 제일 처음 우리 유턴할 때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몰고 가다가 유턴을 한다. 제일 처음 하는 건 뭐예요? 핸들부터 확 꺾어요? 그럼 차가 뒤집어질걸요? 속도를 줄여야죠. 네, 속도를 줄여야죠. 그래서 일단 빠지는 속도가 떨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급락하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는데 2P밖에 안 빠지고 이렇게 이제 이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얼마 안 샀는데 27P로 우리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잡죠. 아, 빠지는 속도가 빠졌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유턴할 때 생각하면 돼요. 속도를 줄였어요. 그 다음엔 핸들 돌려야죠. 꺾어야죠. 핸들은 선물 시장에서 돌아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 핸들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차선이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엑셀 밟아서 네. 가속해야죠. 그 구간에서 현물이 들어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외국인 수급은 터닝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변화됐다? 그럼 누가 사고 있는 종목이 이게 좋아지겠어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좋아지겠죠. 네. 아무래도 탄성 중심으로 볼 테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찝었는데 금투계장은 제가 회장이 짧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에 이제 기대에 있는 돈들이죠. 거기가 최근에 이제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수급은 조금 홀짝 게임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기조적으로 사고 있는 건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 보는 거고 어떤 종목이 반짝반짝합니까? 라는 거는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딱 연속성 띄고 있는 것만 딱 집어내면은 되겠네요. 네. 그거를 지난주 한 주만 잘라봤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면은 가속 페달 밟으면서 뭘 샀나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외국인이 가속 페달 밟을 때 시가총액 최상위 살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가 이제 포커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동안 이 그림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한동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아예 안 갔어요. 왼쪽이 외국이. 예, 왼쪽이 외국인이고 예. 오른쪽은 기관 투자자의 네. 매수 상위를 보여드리는 건데 외국인들 매수 상위에는 딱 꽂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 거 한번 보면 얘네들은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자동차네. 뭐 기아, 현대차 여기에 포커스 맞아져 있네. 근데 외국인도 보니까 얘네 같이 사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뭐가 제일 따끈따끈하다는 얘기예요. 자동차가 제일 따끈따끈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 뭐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뭐 호조라 그러죠. 네. 예, 뭐 호조라 그러고 그리고 뭐 실적 잘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차트 판매 완벽, 신기록하고. 네. 차트 완벽하고 뭐 수급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포트에서 가장 비중이 커야 되는 업종이 뭐예요? 자동차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를 포션으로 잡으시는 부분 나올 것 같고 또 외국인들 보니까 야 얘는 카카오, 네이버 아직도 사네? 라고 골라낼 수 있어요. 네. 네. 카카오, 네이버가 작년에 시세가
뜨거웠었던 종목이잖아요. 올 초에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네. 뭐 요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 차트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시장은 요만큼 쉬는데 반도체 업종은 이만큼 박살났어요. 이때는 뭐예요? 중소형주만 버텼다는 얘기예요. 예. 중소형주에 대한 게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시가총액 최상이니까. 여기도 보면 시장은 요만큼 빠졌는데 반도체 업종은 크게 빠졌죠. 이런 부분들은 중소형주가 치고 달려간 구간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 구간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다. 그럼 이 구간은 뭐예요? 이때 중소형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네, 삼성전자, 안 됐어요. SK하이닉스 무조건 안 돼요. 네.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반도체가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얘네 분명히 쉬고 있었거든요. 네. 이 구간이 제일 뜨거웠었던 구간이에요. 자동차가 제일 뜨거웠었던 구간이고 야 뭐 무리한 거 아니야? 뭐 애플카 얘기 뭐 진짜 되는 거야? 많은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한동안 쉬었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은 요만큼 방향 잡았는데 자동차는 이만큼 튀었거든요. 그래서 뭐 업종 차트만 봐도 대충 해석이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코스피가 이 방향일 때 얘는 그냥 아예 싸그리 죽었어요. 계속 언더를 때리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우리 뭐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LCC는 어려울 것 같아요. LCC는 추가적으로 뭐 유증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아시아나는 이미 다른 집에 시집을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국적기 딱 하나 남거든요. 네. 대한항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언더퍼폼을 정말 빠르게 채워내고 있고 여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저희 남자야 뭐 스킨만 바르면 되지만 여자들이 뭐 화장품 값으로 얼마나 많이 써요. 네. 근데 이제까지 화장품 뭐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물론 뭐 다 그랬던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동안 뭐 쉬었죠.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방향을 잡다가 최근엔 급등이거든요. 이 그림 왜 나왔을까요? 곧 마스크를 벗는다더라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리오프닝 수혜주들 쪽으로도 시세가 좀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포트를 짜자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포트를 짜기에는 어려워요. 일정 부분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맞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션을 좀 늘려가는 거고 방향이 좀 불리할 때는 비중을 좀 크게 떨어뜨리는 거고 뭐 그런 부분으로 포트를 일반적으로 움직이죠. 반도체는요, 수요 위주의 산업이 아니고 공급 위주의 산업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늘었을 때 가격이 튀는 탄력성보다 공급이 줄었을 때 가격이 튀는 탄력성이 훨씬 좋아요. 공급자 위주의 산업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생산 메이커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뭐 공급 부족, 뭐 생산 차질 이런 부분들의 악재만 반영을 했어요.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전기차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전기차에 반도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뭐 이런 수요는 굉장히 견조한데 악재만 반영한 상황이니까 이제 좀 골라놓을 때가 됐고 현대기아차는 이제 미국 시장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점유율이 11%예요. 이거 지금 뭐 11년 이후에 최고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GM 차트라든지 포드 차트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와, 얘는 뭐 언제 이렇게 올랐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 업종이 현대차, 기아차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대기아는 요즘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뭐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뉴스 나오는 빈도수 차이가 뭐 확연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막 그러다 요즘에는 뭐 석방이냐 가석방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뭐 뉴스가 굉장히 좀 뭐 빈도가 높아졌으니까 지배구조에 관련된 타이밍이 반드시 또 한 번 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움직이면 또 현대모비스도 뭐 비슷한 스토리를 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될 것 같고 제가 카카오 네이버를 같이 썼는데 둘이 한번 놓고 보면 카카오의 탄력성보다 네이버가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죠. 예, 탄성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카카오 좋지만
네이버 너무 카카오 대비해서 레벨 다운 됐으니까 요거 한번 공략 포인트로 잡아도 좋을 것 같고 요즘 포스코는 많이 빠져요. 네. 포스코는 많이 빠집니다만 물론 금호석유도 많이 빠졌어요. 금호석유도 많이 빠졌지만 2분기 실적이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주 고를 때는 또 뭐 한번 금호산업 껴봐도 좋을 것 같고 대한항공 뭐 저번 주에도 우리 예 들었습니다만 여행 상품들이 이제 나와요. 네. 예. 안 싸게 나오죠. 비싸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옛날에는 이 우리가 포인트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죠. 지금 업그레이드 안 돼요. 비즈니스 타시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대한항공 뭐 보복 소비가 백화점으로 다 쏠렸던 거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어디서 또 소비되겠어요? 면세점에서 소비될 거니까 뭐 호텔신라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스토리 좋고 나는 대형주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중소형주 고른 게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주식이에요. 계속 적자 났어요. 미주법인의 적자가 많았어요. 근데 미주법인의 턴어라운드가 기록되면서 이제 숫자가 완벽하게 돌아서는 거를 눈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한 단계 레벨업을 차트가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하고 나서 좀 쉬고 한 3일인가 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략 타이밍 됐을 것 같고요. 에이스테크는 지난주 5G 얘기하고 참 탄력성 좋게 올라가다가 어제 빠졌어요. 네. 예. CB 출회 물량이 좀 있어요. CB 전환돼서 출회 물량 되는 게 좀 있는데 요거 뭐 수요일에도 상장되고 좀 뭐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작년에 어쨌든 지연됐었던 투자가 다 회복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12출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저가 매수 공략을 한번 세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요 정도 포트로 짜면은 크게 무리 없는 포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마 저희 프로그램 계속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2달 동안 장영혁 팀장과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꾸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통해서 캡처하시면서 이 종목군들 흐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드릴 것도 많고 더할 내용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